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셨던 내용이기도 할 텐데요. 서울대생들은 과연 어떻게 암기를 했을까? 머리가 좋아서일까? 여러 가지로 궁금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도 여러분들이 여기선 안타깝게도 특별한 방법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바로 암기에는 반복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제 서울대생 100명의 설문을 조사한 결과 공통적인 점은 결국 내가 외우고자 하는 내용의 반복이었습니다. 그 반복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접근법은 달랐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이용한다거나 혹은 요즘에 여러 가지 앱들을 통해서 반복하는 수단을 만들었을 뿐 반복이라는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큰 특징이었는데요. 이 대답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겠지만 결국 본질은 반복이기 때문에 나한테 고통스럽지 않고 효율적인 반복의 도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일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이 암기 노트 작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렇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암기 노트를 작성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한 가지 좋은 팁을 여기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정신과 치료에서 쓰는 EMDR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할 때 시간선으로 뇌의 과정을 처리하기 때문에 바로 과거에서 현재 기억으로 처리를 한다는 점이죠. 우리가 암기를 했던 여러 가지 지식도 과거에서 현재로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과거를 인식하여 차곡차곡 기억의 저장소에 쌓아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할 사항이 있으실 때 단순히 노트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 A 내용을 좌측에 적고 우측에 B 내용을 적으셨다면 바로 다음 장에는 C를 적는 것이 아니라 바로 B, C, 다음 장은 C, D 이런 식으로 앞장의 내용을 좌측으로 배열해서 과거의 시간선을 두고 현재의 암기 내용을 유지하시게 된다면 뇌에서는 그 시간선을 따라서 아주 자연스럽게 암기 효율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따로 있습니다. 역사나 사회 과목은 스토리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들은 이미 기존에 있는 참고서나 강사의 스토리라인이 아닌 본인만의 스토리라인을 만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봤을 때 그것이 왜 발생했는데, 그것이 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라는 왜라는 질문을 꼬리를 무시면서 여러분들의 스토리라인을 그려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과목들을 공부할 때 마인드맵을 더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적으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스토리라인 하나를 완성하시게 된다면 바로 그 지식 통째로를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중요한 참고서는 바로 기출문제집입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기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먼저 단 하나의 참고서라고 한다면 바로 기출문제집이죠. 앞에서도 강조드렸지만 그 시험의 성격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은 바로 기출문제집입니다.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으신 상태라고 하더라도 먼저 기출문제집을 풀게 되시면 그 시험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로 공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체적인 대략 전개도를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큰 전략을 가지고 세부적인 전략을 보시면서 나머지 필요한 참고서를 구입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강조드렸던 것처럼 기출문제를 먼저 보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신데요. 우선 기출문제집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한 내용이 있는 기본서를 보시는 것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기출문제를 먼저 푸신 다음에 기본서를 보고 다시 한번 기출문제를 보고 기본서를 보고 이러한 반복 과정을 통해서 내가 기존에 풀었던 기출문제도 다시 한번 깊게 느껴지실 경우가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서에는 기출문제들을 정리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차곡차곡 나만의 교재가 완성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도 서울대생들한테 물어봤었는데요. 과연 본인한테 가장 제일 잘 맞는 참고서는 어떻게 골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 나만의 교재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앞서 공부계획에서도 그랬지만 서울대생들 같은 경우는 계획의 용이성을 중요시 여겼듯이 참고서도 본인에 대한 학습의 메타인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본인한테 딱 맞는 교재란 시중에 존재하지 않아서 본인 스스로 만드는 과정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단권화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바로 한 가지 좋은 교재를 정하고 나서
본인만의 스타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참고서를 정리해서 나만의 참고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서울대생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들어가실 때 고려하실 사항으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나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있는 스터디를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순히 그 학생들에게 학습적인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닌 좀 더 나보다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공부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장점을 통해서라도 바로 여러분들 수준보다는 좀 더 높은 스터디를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사적인 친분이 없는 스터디를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스터디는 인간관계이다 보니 서로 간의 사적 관계가 되고 오히려 불필요한 사적 모임으로 인해서 시간적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친목 도모가 아닌 공부에만 집중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스터디를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전통 있는 스터디에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스터디의 경우는 기존의 스터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지속을 해왔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사회에 이미 진출해 있는 스터디원들이 서로 끌어주고 좋은 자극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대학에 들어가신다면 전통 있는 스터디에 들어가시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서울대생들한테 질문을 던져봤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신 것에 기반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타이머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내가 순수 공부하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을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공부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특히나 바쁜 현대인들이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하실 때에도 바로 이 타이머라는 수단이 아주 중요하게 역할을 하였습니다. 네, 시간 확보에는 바로 양적인 측면, 질적인 측면으로 나누는데, 내가 시간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없다면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많은 학습 효율을 끌어올려야 되는데요. 서울대생들은 실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속독과 속청에 아주 능숙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속독 학원이 따로 있을 정도로 속독 열풍이 분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속독, 속청을 따로 배운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체득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인강의 발전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인강을 정상 속도로 보지 않고 2배속, 3배속으로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속청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아졌으며, 특히나 속독 같은 경우도 유튜브 자막이라든지 인강의 자막 속도를 따라가다 보면 조금 더 빨라졌다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따라서 서울대생들은 대부분 2배속, 3배속 이상의 인강을 수강하면서 오히려 여러 번 반복하는 학습 형태를 보였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런 속독, 속청이 시간의 효율을 매우 높여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최고의 강사는 어떤 분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바로 여러분의 이상형 찾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강들이 발전하면서 여러 강사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특히나 인강 강사로 나오신 분들의 경우는 대부분의 교수법들이 어느 정도 인증받으신 강사분들입니다. 따라서 어떤 분을 선택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학습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요? 바로 나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강사가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이 외모가 될 수 있고 목소리가 될 수 있고 스타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이든 여러분들한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강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명한 인강들의 여러 가지 샘플 영상을 보시면서 본인의 학업 스타일,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인의 이상형과 맞는 강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서울대생이 강사를 고르는 기준도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는데요. 일반적인 대세적인 강사분들이 서울대생들이 추천한 강사들에도 매우 많은 분포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서울대생들의 경우 메타인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본인만의 학습 스타일을 굉장히 잘 알고 계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 강사는 아니지만 본인이 특장점이 있는 부분, 필기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정리가 깔끔한 책이 있다든지 하는 강사들의 유명과 상관없이 본인이 스타일과 맞는 강사를 선택해서 꾸준히 학습을 지속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네, 앞서 말했던 서울대생들이 계획을 세울 때 본인들의 계획 수정 용이성 때문에 자유도가 높은 노트를 선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노트 정리 도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들만의 정리를 할 수 있는 노트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들은 천차만별이긴 하였으나 바로
내가 원하는 방식의 노트를 정리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한다는 점이 특장점이었는데요. A4로 제본을 해서 정리를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아니면 컴퓨터에서 출력해서 붙이는 학생, 혹은 기존에 있는 교재를 완전히 뜯어서 두세 가지 교재를 합치는 등 나만의 정리 노트를 만드신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생들의 경우는 어떤 특정한 제품의 노트를 선호한다기보다는 바로 본인한테 맞는 방식의 노트를 제작한다는 점이 바로 큰 특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수험 컨디션을 최적으로 유지하시려면 수면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잠을 잘 못 이루거나 잠에서 보통 잘 깨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때는 우리 몸이 수면에 필요한 상태로 체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잠자리는 어느 정도 서늘하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몸을 단순하게 차게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몸의 수승화강이라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절과 상관없이 수면 양말을 착용하시게 되면 자연스러운 수승화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수면 양말을 착용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인들의 주된 병의 원인이 대부분 장기들이 많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우리는 냉장고와 에어컨의 발달로 너무나 몸이 차가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것이 좋고, 평상시에 활용하시기에는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제가 책에도 내용을 적어놨지만 음양탕이라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미지근한 물을 만들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꼭 책 내용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의 책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공부방법들이 바로 그 장에 몰려 있는데요. 예를 들면 페르소나 공부법, 화학 구조식을 쉽게 암기하는 법, 그리고 정말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잘 찍는 법 등의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에 아주 유익한 팁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책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책을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에도 저한테 상담받으셨던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는 바로 시간 활용에 대해서 타이머의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사회생활을 하실 때 짬짬이 나는 시간들을 막상 합쳐보면 의외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으십니다. 대부분은 그런 시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흘려버리는 시간이 많으신데요. 우선 내가 하루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 단위를 모아보시는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짧은 시간을 집중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는 바로 구글 워치를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글 워치의 특징은 직관적인 빨간색으로 인해서 5분이든 10분 단위로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집중할 수 있을지를 시각적으로 다가오는데요. 구글 시계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그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학습 효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을 모아서 충분한 수험 시간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시게 되면 매우 큰 효율이 있다고 저희한테 자평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서울대생들의 합격 방법이기 때문에 수험을 준비하는 중고교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터디 카페라든지 평생 학습 시대라는 시대의 흐름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직장인들, 혹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대학생 여러분,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 같은 중장년 분들에게도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데요. 이 책을 읽게 되시면 시간 대비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반드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서울대 합격생의 공부 도구들이란 책으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책에서도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책에서 세세하게 못 다뤘거나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공부보감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앞으로 제가 유익한 공부와 관련된 컨텐츠를 올릴 테니까 책을 보신 구독자분들께서도 도움이 되신다면 부디 유튜브에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